아침마다 먹는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일이 독이 될 수 있다니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성진입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과일 하나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단지 과일을 잘못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바나나 때문에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과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매일 목격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40대 때까지는 과일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2개, 포도 한 송이는 기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고 당뇨 직전 상태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습니다. 당시 제 공복 혈당이 110을 넘었고 중성지방은 300에 가까웠어요. 그 후 발견한 것은 과일도 독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과일 선택이 얼마나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 60세 넘으면 피해야 할 과일과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말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독 과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이 바나나를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며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바나나는 압축된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설탕 4티스푼에 해당하는 27지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는 콜라 한 캔의 당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위험한 건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는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는데 이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78세 이문호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어요. 이문호 어르신은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을 하시고 아침에는 바나나 2개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게 30년간의 습관이었거든요. 바나나는 칼슘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니까 나이 들어서는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에 오시게 됐어요. 응급실에서 심전도를 찍어보니 부정맥이 나타났고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은 6.2로 측정됐습니다. 고칼륨 혈증이었죠.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바나나의 혈당 지수가 60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흰쌀밥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 30%가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있다는 통계를 생각하면 바나나는 정말 위험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바나나를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바나나 대신 GI 지수가 낮은 사과나 베리류 과일을 선택하세요. 바나나는 소량 섭취 시에도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로 대체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운동 전후 에너지 보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장년층에게는 혈당 상승과 신장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독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한 통풍 제조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포도에는 과당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이 급속히 흡수되면서 혈중 요산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인데 이게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일으키거든요. 66세 김창주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창주 어르신은 30년간 선장으로 일하시면서 항상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셨던 분이에요. 특히 야간 근무가 많다 보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찾아서 드시곤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포도였습니다. 단맛이 피로를 빨리 풀어준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간 근무 때마다 포도 한 송이를 준비해서 조금씩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몇 개월 후부터 발가락 끝이 가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받으셨는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마치 발가락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 와서 검사해 보니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인 7 이하가 아니라 무려 12.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통풍 발작이었죠. 더 놀라운 건 창주 어르신이 통풍의 다른 위험 요인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술도 거의 안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지 않고 비만도 아니셨거든요. 오직 포도만이 문제였던 거죠. 결국 한 달간 깁스를 하고 업무도 중단해야 했고 지금도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약을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도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프거나 통풍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포도 섭취 때문은 아닐까요? 포도 대신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나 체리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요산 수치에 덜 영향을 주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포도를 꼭 드시고 싶다면 소량만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요산 배출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은 과거에는 황제병이라 불렸지만 현대에는 과당 섭취 증가로 인해 흔해졌습니다. 포도뿐 아니라 과당이 많이 든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도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수박입니다. 많은 분이 수박은 90%가 물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지방간을 만드는 스텔스 폭탄이에요.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은 다른 당분과 달리 간으로 직접 가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수박 한 조각에는 보통 구지 정도의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73세 최말수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말수 어르신은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음식을 버리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특히 여름철에 수박을 사오시면 물이 대부분인데 상하면 아깝다며 서둘러 드시곤 하셨죠. 한 번에 수박 반 통 정도는 기본으로 드셨고 때로는 하루에 수박 한 통을 다 드시기도 하셨어요. 가족들이 너무 많이 드시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려도 수박은 물이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계속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드셨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오게 되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간 수치인 ALT가 480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12배나 높았던 겁니다. 더불어 중성지방 수치도 800을 넘었고요. 급성 지방간염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고 수박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신 후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지만 그 한 달 동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무심코 먹던 수박이 간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놀라셨나요? 수박 대신 오이, 샐러리 등 수분 함량이 높고 과당이 적은 채소로 갈증을 해소하세요. 수박을 꼭 먹고 싶다면
소량만 섭취하고 식사 대용이 아닌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박만 먹기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갈증 해소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여름철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나 지방간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하며 건강한 사람도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드셔야 할 보약 과일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러도 될 만큼 훌륭한 과일이에요. 일반적인 과일과 달리 당분은 거의 없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최고입니다. 아보카도 하나에는 단지 일지의 당분만 들어 있어요. 이는 바나나의 27분의 1 수준입니다. 대신에 혈관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75세 신경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신경식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혈압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혈압약 3종류를 드시고 있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60을 넘나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식단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아보카도를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보카도가 뭐냐, 과일인데 맛도 없고라며 의심하셨지만 제 설명을 듣고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신경식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토스트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2달째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3달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60에서 104로 35%나 감소했고 혈압도 15,090에서 13,080으로 떨어졌어요. 덕분에 혈압약도 3종류에서 1종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경식 어르신은 아보카도가 제 혈관을 새 것으로 바꿔줬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매일 빼먹지 않고 드시고 계세요.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한 번 드시면 오랫동안 배고프지 않아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시간에서 5시간 더 오래 포만감을 느낀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보카도를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보카도는 샐러드, 샌드위치, 스무디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 가능합니다. 으깨서 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하여 드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꾸준히 섭취하면 그 효능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하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정말 특별한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혈관을 강화시키고 시냅스 연결을 도와줍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해서 뇌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블루베리 한 컵에는 84칼로리밖에 안 되면서도 비타민 C, 비타민 K, 망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71세 윤혜진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윤혜진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독서를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하루에 책 1권은 기본으로 읽으셨고 독서 모임도 활발하게 참여하셨죠. 그런데 70세가 넘으면서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방금 읽은 문장도 기억나지 않는 심한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말하는 중간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멈추는 일도 자주 생겼고요. 윤혜진 어르신은 이런 증상 때문에 정말 우울해하셨어요.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평생 즐기던 독서도 포기하려고 하셨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는데 다행히 치매나 다른 뇌 질환은 아니었어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뇌혈관 순환이 좋지 않아지고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윤혜진 어르신께 블루베리를 권해드렸어요. 매일 냉동 블루베리 한 줌 대략 80지 정도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윤혜진 어르신은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말할 때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책을 읽을 때도 집중력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2달째에는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석 달째에는 예전처럼 책 내용에 대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나가지 못했던 독서 모임에 다시 참여하신 거예요. 윤혜진 어르신은 블루베리가 제 뇌를 되살려줬다며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감사해 하셨습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뇌의 해마 부분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기억력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신가요? 신선한 블루베리가 어렵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좋은 대안입니다.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 먹거나 시리얼과 함께 섭취해도 좋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약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면역력의 녹색 갑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키위 한 개에는 오렌지보다 2배 많은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한 개의 비타민C가 53mg인데 비해 키위는 93mg이나 돼요. 또한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도 들어 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비타민 E와 엽산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64세 박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상철 어르신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 건강 관리에 소홀하셨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서 매년 겨울마다 감기나 폐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는 폐렴으로 한 달간 입원하셔야 했을 정도로 심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작은 감기도 쉽게 낫지 않아서 겨울철에는 항상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사셨죠. 박상철 어르신은 매년 독감 예방 접종도 맞으시고 비타민제도 챙겨 드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키위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키위 한 개씩 꾸준히 드시라고 했어요. 박상철 어르신만의 키위 섭취 루틴을 만드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키위 한 개를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파먹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는데 가을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년 같으면 환절기부터 콧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해는 유독 건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와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은 건가 싶었는데 그 다음 해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키위를 드시기 시작한 후 2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신 거예요. 박상철 어르신은 키위 덕분에 겨울이 더는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키위를 드시고 계세요. 회사 직원들에게도 키위를 나눠주시면서 이거 하나면 감기 안 걸린다고 자랑하신다고 해요. 키위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연구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백혈구 활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해요.
잦은 감기나 잔병 치레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키위는 껍질을 벗겨 먹어도 좋지만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키위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 입술이나 혀가 가렵거나 붓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섭취 시에는 소량만 먹어보고 이상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보약 과일들의 효과를 120%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을 지키세요. 과일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전 30분에서 60분 사이예요. 이 시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영양소 흡수도 최대가 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과일의 효소와 비타민들이 위장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될 수 있어요. 반대로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발효되면서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만 바꿔서 권해드렸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블루베리를 식후에 드시던 분은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현명한 장보기를 하세요. 같은 과일이라도 신선도와 품질에 따라 영양 성분이 천지 차이예요. 아보카도는 색깔을 잘 보셔야 해요. 너무 검은 것은 이미 과숙한 상태이고 너무 연한 초록색은 덜 익은 거예요. 짙은 초록색에서 살짝 갈색이 도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해요. 키위는 탄력이 중요해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렁하면 과숙한 상태예요. 살짝 눌렀을 때 약간의 탄력이 있으면서 향이 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키위는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 때문에 빨리 익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블루베리는 표면에 하얀 과분이 있는 것이 신선한 증거예요. 이 과분은 블루베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코팅인데 이게 있다는 건 갓 수확된 신선한 블루베리라는 뜻이에요. 또한 단단하고 통통하며 색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최고의 짝꿍을 만들어 주세요. 과일도 혼자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최고예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돕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도 도와줍니다. 또한 요거트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해주죠. 아보카도는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돼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녹색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비타민 K와 비타민 A 흡수가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납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키위의 비타민 C 흡수를 도와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네 번째, 최악의 짝꿍은 반드시 피하세요. 과일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유, 떡, 빵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 같은 건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또한 과일을 식후 바로 드시는 것도 피해야 해요. 식후에 드시면 위에서 다른 음식과 섞여서 발효되면서 가스와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은 직후에 과일을 드시면 소화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3일 약속 행동 챌린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챌린지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단 72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규칙, 독 과일 3종류인 바나나, 포도, 수박과 모든 가공, 설탕을 72시간 동안 완전히 끊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를 매일 드시던 분들은 처음 이틀 정도 가벼운 금단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규칙 갈증과 배고픔이 헷갈릴 때는 따뜻한 물과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우리 몸은 종종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해요. 특히 달콤한 과일을 끊으면 입이 심심해서 뭔가 먹고 싶을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그 욕구가 사라져요. 만약 정말 배고프다면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5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규칙, 매일 아침 공복에 보약 과일 중 하나씩 드세요. 첫째 날은 아보카도 반 개, 둘째 날은 블루베리 한 줌, 셋째 날은 키위 한 개를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몸이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규칙,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에너지 수준은 어떤지, 소화는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세요. 72시간 후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실 거예요. 이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들의 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68세 김영호님은 3일 만에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하셨고요. 74세 이순자님은 평생 바나나를 사랑했는데 끊고 나니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3일을 완주하시면 댓글에 3일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트와 함께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변화를 느낀 부분이 있으시면 자세히 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과일 하나의 선택이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독 과일은 멀리하고 보약 과일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면역력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보다는 한 달, 두 달, 석 달 지속했을 때의 변화에 집중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주부터는 확실히 다른 것을 느끼실 거고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석 달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겁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단순히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깊게 잠들 수 있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바나나, 포도, 수박은 과감히 처분하시고 마트에 가서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를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공복에 그중 하나를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